전 세계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돋보기 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햇빛이 어느 각도에서 도려더라도 빛을 증폭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모든 플라스틱 창문이나 유리창 기타 이런 데서 다 쓸 수 있는데요. 카메라에서 쓸 수 있습니다. CCG나 CMOS 마이크로렌즈에서도 가능하고요. 뭐 적외선, 망원경, 현미경 이런 데서 이 테두리에다가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야간 투명에도 쓸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적외선 야간 투시경 할 때도 적외선 센서가 있는데요. 적외선을 썼을 때 제 방식에 제가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보낸다.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가지고 회전 방식으로 해서 물에다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이렇게 수소산소를 추출한다 했어요. 그래서 비행체 이걸 회전 구조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압축 공기를 내뿜고 이것을 미사일을 결하는 미사일이 온다 그러면 미사일에다가 압축 공기 이렇게 미사일을 갖다 회전 방식으로 두어주면 이게 강한 회전 에너지가 생기면서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권투기를 추적하는데 그것을 안에 기판을 태우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렇게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열을 증가시켜주고 기판을 태울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추진 구조로도 쓸 수 있어요. 레이저 같은 것도 이렇게 특정 우리가 보면 이렇게 완전히 햇빛을 비시다 그러면 초점을 맞춰서 태워도 되지만 초점 넓게 해서 열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구조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가지고도 이 추진 구조로 전기 방식으로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완전 초점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반경을 레이저를 조사해서 그것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를 쳐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정기적인 방식으로 해서 비행체 추진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야간 투시경 할 때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조사한다. 그럼 이 방식은 좀 멀리 가요. 멀리 가고 제가 이렇게 또 레이저 전파에서도 모스크 위성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전파를 묶어서 쏘는 뭐 2개 같든 4개 같든 3개 알아서 하십시오. 묶어서 환자 분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멀리 보낼 수 있다. 이거는 그럼 이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송수신 거리가 늘고 뚜렷하다 신호가 전자전 할 때도 좋다. 그래서 강하게 에너지를 해갖고 레이더 소재를 팀별로 해가지고 쏴서 그거를 상대방의 전자전 할 때 레이더를 먹통시킨 데 기판을 전투기 먹통시키는 미사일 같은 거 들어올 때 먹통시켜버리는 이렇게 강한 열을 발산해서 이 기술로는 모든 만물은 이게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 전파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은 에너지 단위가 틀린 것도 동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력을 차이를 다르게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강하게 하나로 융합하고자 하는 융합 에너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전 할 때 좋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제가 지상 무기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 전차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싸가지고 딱 부착시켜가지고 그것을 비례침처럼 해서 전파를 쏘면 그에 따라서 뭐 탱크 같은 거 안에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태워버리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전 할 때도 제가 건물 안에를 가로세로 열화상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가로세로 전파를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건물을 측정하고 카메라나 뭐 다른 전파 측정 방식으로 해서 가로세로 전파 측정으로 해서 위치를 표시하고 거기다가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를 같이 조사해서 전파로 태우는 구조를 살상하는 구조를 기절시키거나 앞으로 경찰관 이런 거 휴대에 다닐지도 있어요.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쏘게 되다 보면 밤에도 멀리 간다는 거죠. 멀리 가고 뚜렷이 신호가 전송. 이 파형이 이렇게 내 건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형을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 물체의 뚜렷한 윤곽을 다양한 파형을 통해서 뚜렷하게 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다 맞으면 강하게 열을 발산을 한다는 거죠. 태우는 구조로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외선 야간 투시경에서도 이 테두리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갖고 돌아오는 빛을 저 빛을 렌즈에서 전 세계 모든 렌즈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테두리에 딱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빛을 증폭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CCTV 같은 데서 밤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빛을 쏴가지고 자동차처럼 헤드라이트처럼 비춰가지고 CCTV, 망원경, 뭐 그다음에 망원 카메라, 군 감시령 빛을 비춰서 보내가지고 반사하는 빛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미경에서도 되고 망원경도 되고 고성능 카메라 모든 뭐 스마트폰에서도 빛을 보내서 이쪽으로 본다는 거죠. 야간에 자동차도 상대방 빛을 쏴야지 상대방 자동차에 부딪혀서 돌아오죠. 그때 그 조명이 대중소일 수 있다는 전력의 크기를 틀리게 해서도 대중소, 빛의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도 대중소로 들어가면 상대방이 딱 맞으면 이렇게 강하게 돌아와서 빛이 융합한다는 거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세계 최초 85배 강력한 적외선 센서를 개발을 성공하셨다는데 카이스트에서는 지금 제 페이스북에도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그래서 제 기술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무단으로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쏠 때 제가 모든 카메라 구조나 저기 야간 투시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떤 뭐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1cm나 0.2,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 뭐 그 센치는 알아서 하십시오. 우주에서도 가능하고 바닷속도 가능하고 상하수도 가능, YT 가능한데 저기 그 땅속도 가능해요. 땅속도. 그래서 땅속 지도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스관 공사할 때 피해서 딱 할 수 있다라는 거죠. YTN에서 상수도 수리업체가 이거를 상수도안을 이렇게 원천 기술은 전데 그것을 상수도안을 가로세로 높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하시면 이렇게 끄기까지 하시더라고. 반도체 정보 이동 명령 이런 거 저장해도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 디스플레이에서도 픽셀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위치 정보를 전송하고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 데 씁니다. 엔비디아 같은 데서 쓰지 마세요. 카메라에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보이는 화면을 해갖고 사람이나 어떤 뭐 차량 이런 것들을 1년번호를 매겨서 추적하고 거기 중에 특정 사람을 1년 어떻게 군 무기다 그러면 드론 같은 데 살상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군 적군을 구별하고 물류 추적에도 사용되는데 편의점 마트 뭐 물류센터에서 물건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 좌표와 숫자 방식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걸 감시한다는 거죠. RFI도 없이 그것을 감시를 해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그것을 계산대로 해서 이렇게 계산까지 물건을 인식해서 가로세로 높이 인식해서 계산까지 해주고 주인한테 통보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고 안에 얼마 있는지도 그것도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통보해 줍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물류 추적에도 사용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SK텔레콤에서 저기 블루투스 기술이 있다. 그 카메라를 그 뭐 지하철에다가 어떻게 설치해서 사람 몇 명 오는지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제 기술 쓰지 마세요. 특히 SK텔레콤, SK플랜에 와이파이도 서로 파행인터넷 여러 개의 전파를 주고받아서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무선 인터넷을 와이파이를 이제 워키토키처럼 작용하게 한다는 거죠. 송수신 장치로. 현재는 그런 거 없어요. 전 세계 와이파이에서. 그렇게 하거나 블루투스에서 서로 파행인터넷 여러 개의 전파를 주고받아서 이거를 이렇게 집안에 어떤 사물 인터넷 가전이 틀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물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전파가 있다. 호환이 잘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도 사용한다. 제가 TV 리모컨이다 그러면 리모컨 하나로 같은 전파라면 이렇게 무선 송수신 방식으로 해가지고 워키토키처럼 무선 초인종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워키토키로도 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이 머리가 그래서 아파트 10층에서도 블랙박스 이렇게 작용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체 전파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를 집안에서 이렇게 TV를 3층에서 1층을 조정해도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같은 전파는 뭐 출번만 틀리게 100번까지 만들어서 다른 가정까지도 조명, 보일러,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다 작동하게 가정기기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냉장고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제 기술. TV를 킨다든 이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호환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라디오 전파 틀듯이 몇 번씩 맞춰가지고 송수신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기술을 갖다가 삼성이다.
애플이다 그러면 거기 플랫폼 회사에게 여러 가지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이런 가전 사물 인터넷이 관련하든 뭐 어떻게 이런 기기들을 가전기기가 됐든 만드는 회사들이 등록을 해서 삼성에서 그 전파를 갖다가 해석해서 송수신하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로서 사물 인터넷 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에서도 전작 신간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해서 언오프도 가능하고요. 이것을 이렇게 10초 후에 지연해서 폭발시키거나 같은 전파는 모듈 번호만 틀리게 해서 폭발시키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 이런 데다가 언오프 방식으로 해갖고 다시 회수하고 1번부터 10번, 100번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폭발시키거나 이것도 타이머를 둬가지고 폭발시키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뢰 같은 거, 그다음에 기뢰 같은 것도 플랫폼을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쏘는 구조도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 언오프 공격하는 숫자가 많으면 이것도 하나의 전파라면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서로 또는 또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통제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슈르탄이나 뭐 이렇게 항공폭탄, 그다음에 전차폭탄하고 뭐 이렇게 자주파 폭탄 또는 박격폭탄 이런 데다가 타이머를 둬서 동시에 터지게 그 역을 쐈는데 동시에 터져버리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슈리탄에도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박격탄에도 이렇게 터뜨리는 구조나 이렇게 타이머를 달아 동시에 터지게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항공폭탄에도 이렇게 타이머를 달거나 전파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항공폭탄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일단 뭐 이렇게 뭐 슈리탄에도 되죠. 어떤 콩알탄처럼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 백린탄 넣어가지고 슈리탄, 박격포탄 해갖고 뭐 살상 범위가 굉장히 좋죠. 유탄 발사기에도. 그다음 유탄 발사기에다가 제가 작은 그 자탄 방식으로 해서 드론을 잡는 식으로 유탄 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탁 쏘면은 살상 범위가 넘어지면서 드론을 잡는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탄 발사기, 현재 유탄 발사기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유탄 발사기를 또는 박격포를 미니 박격포 있잖아요. 1인용. 그것을 수십 개 또는 이렇게 10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쏠 수 있다. 그렇게 다연장포처럼 사용한다. 유탄 발사기 이렇게 해서 슈리탄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폭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지연 방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폭발하는 식으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슈리탄도 이렇게 다연장포처럼 넣어가지고 10개 넣어서 팍 이렇게 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모든 무기에서 A사례에다가 대도 모든 무기에서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좌표 숫자 방식의 4배기씩 맵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서 해당 지역의 지역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포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함부로 쓰지만 드론도 마찬가지고 드론 같은 거는 5군데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살상하거나 적과 아군을 구분하거나 뭐 군복 입었다 예를 들면 또는 적의 차량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년 번호를 탑재해서 해당되는 사람만 딱 찍어서 지휘관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뮤비 촬영한다면 특정 사람만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 뮤비하거나 주인 인식 기능을 두거나 또는 어떤 전파의 비밀번호를 담아서 우리 아군만 통제할 수 있도록 드론을 이런 기술을 쓰거나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주고받아서 1시간마다 틀게 하거나 급할 때 다른 라디오 전파를 다른 거 트는 것처럼 해가지고 송수신 장치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시내라는 그 회사가 이걸 만들던데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안드림도 하지 마세요. 미국 회사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드론을 자동 헌법 장치 만든다. 배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 차량도 이것이 가능하고 집에서 가정용 원반 있잖아요. 원반 청소기 그것도 이제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딱 구분해 주면 이따 거기 해당되는 두 군데만 지금 거기만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이 방식을 쓰거나 어른 장난감 이게 알시카 방식 어른 장난감 식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멋대로 쓰시던데 알시카 방식으로 폭탄 실어가지고 슈리탄이나 박격포탄 들어갖고 동굴 진지 공격하는 거 이게 쓰시더라고. 그 제 기술이에요. 드론 상용 드론에 박격포를 달거나 슈리탄을 달아서 폭파시키는 구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격 소총. 그래서 자동으로 근데 이게 자주포탄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전차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항공에서 이렇게 헬기 같은 데로 자동으로 보이는 화면을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일련번호 추적해 가지고 사람이나 차량 그거 특정한 사람만 공격 악어는 빼고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쏘면 정확하다는 거죠. 저격 소총을 몇 개, 3개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을 이제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쏴버린다는 거죠. 전부 다. 대공 무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멀리서 전파로 화면 범위 조정하면서 이것도 제 기술이다. 뭐 사람 병력 수자가 모자랄 때 뭐 총만 엄청나게 놔두고 이렇게 원격으로 소총을 조정하면 기관총을 조정하면서 쏠 수 있겠죠. 탄은 자동 공급되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뭐 과학적인 전투를 해야죠. 드론 같은 것도 앞으로 자동 살상을 해서 제 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시면 발사의 망각이 되는데요. 1000km 갔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발사의 망각식으로 지가 알아서 하고 거기서 이렇게 유성해서 그거를 갖다 그 드론을 갖다 서로 송수신하면서 해당되는 곳을 잘 포격을 했는지 또는 그 1000km 밖에 있는 고정 표적인데 이게 고정 표기도 할 수 있고 이동 포적이면 이동했을 때 그 좌표를 유성해서 가르쳐 주거나 또는 경찰기에서 가르쳐 줘서 얘를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싸게 만든다는 거죠. 전파를 싸서 가는 게 아니고 뭐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추적해서 간다는 것도 제 기술이에요. 발사 후에 망가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드론이 자동 항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 MBC 뉴스 투데이에서 이렇게 빌딩 청소할 때 내가 거기 소방 호수나 이렇게 물 호수 달아가지고 빌딩 청소하거나 소방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건물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곳을 1cm나 뭐 0.3cm 자유롭게 해서 두 군데 딱 찍으면 거기만 청소하고 내려와요. 근데 이거를 사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도 이렇게 자동 항법 장치로 앞으로 움직이게 되고 스스로 적을 찾아내서 살상하고 발사 후의 망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전투 모드를 만들어서 드론이나 전투기 같은데 또는 뭐 장갑차나 이런 데 되겠죠.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 무인체계에서 또는 유인체계라도 전투 모드를 1개부터 10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동성 안드릴이라든지 또 미국 방산업체가 이걸 하시던데 그 제 기술입니다. 또 뭐 이렇게 그 중국에서 이런 홈캠 보시잖아요. 그럼 홈캠 같은 데도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둬가지고 홈캠에서 나오는 것을 스마트폰 연결해서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지는 이러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파일에 암호가 달려 있어서 자동으로 풀어진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에도 쓸 수 있어요. 또는 그 암호를 이렇게 하나로 더 추가해서 오늘의 암호 열려라 참깨 또는 주인 얼굴 인식 이거를 해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추가란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은 어떤 출입하거나 회사에 어느 건물에 출입할 때 또 현금은 어떤 디지털 키에도 자기 얼굴 인식 기능이나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언어 방식 그 다음에 비밀번호 눌러 이런 보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드론이나 이런 데도 로봇 그 다음에 자율정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안 체계를 좀 보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는 영상 방식 이렇게 영상 방식도 가능하다. 영상 방식이 아무도 섞어서 한다.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에 자기 얼굴을 인식해 갖고 키를 눌러야만 연대든지 번호를 열쇠 키를 눌러야만 한다. 현관문 디지털 키인데 얼굴을 인식해야만 비밀로 누를 수 있다. 또는 현관문 디지털 키인데 번호 누르는 방식과 열쇠 방식을 두 가지를 같이 한다. 집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전기를 오프 시켜가지고 밖에서 함부로 딸 수 없고 저는 이게 건전지 빼버리는데요. 함부로 남자한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잠그는 장치까지 해요. 사실은 오도롯인데 이거를 2개, 3개 이렇게 오도롯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딱 하나 설치하고 또 2개, 3개 잠그면 좋죠. 이런 오도롯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관문 디지털 키도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도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렌즈를 위아래로 움직여 갖고 사각을 없앤 그런 현관문 비디오 만들거나 CCTV와 결합해서 영상 장치가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면 결합해서 그 영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저장
저장을 해서 방문자를 갖다가 시각별로 해서 저장 능력은 틀리겠죠. 가격 따라서. 그래서 인식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또는 어떤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영상 통수신 장치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CCTV나 이런 현관문 비디오, 이런 이렇게 현관문 디지털 키에, 현관문 디지털 키도 그렇고, 방범 장치, 경보 장치를 두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침입하면 그 자리에서 경보를 드립니다. 또는 조용히 스마트폰이나 연동되는 기기에 경보를 올려줘서 일일이 신고하거나 이런 거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CCTV나 건물의 CCTV 이런 부분에 24시간 감시할 필요가 뭐가 있냐. 범죄 장면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또는 건물에 그 시간에 출입하지 말아야 되는 데서는 출입했다. 이런 장면만을 따로 모아서 따로 저장해서 하루 24시간 볼 필요 없이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뭐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는 이런 것을 만드시면 그냥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빨간불에 표시한다든지 경보장치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 좌표 수저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연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사람의 얼굴, 눈, 코, 입 이런 걸 구별하고요.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면적에서 체중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사람을 전국에 수백만 대 있다. 동일한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죠. 차량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치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특징 이런 것들도 같이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것도 화면 인식 기능으로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범죄자 추적할 때 좋죠. 범죄자가 섞여 있을지라도 비슷한 사람을 보면 특징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하면 AI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그렇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또는 와이파이에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자. 블루투스에다가도 서로 파형에 여러 개의 전파를 주고받으면 제 기술이에요. 블루투스 SK텔레콤 플래닛에서 하청업체에서 받아서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제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무선 송수신으로 해가지고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선 인터넷을 와이파이를 송수신 장치 또는 기타의 다른 송수신 장치를 워키토키처럼 해서 거리를 늘려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또는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가지고 송수신하면 거리가 멀게 간다 그랬죠. 머스크 위성통신 같은 데 쓸 수 있다고. 서로 파형이 있던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면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하고 전자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다른 전파를 묶어서 그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뭐 적외선 어떤 야간 투시경 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쏜다. 이 방식. 그다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쏜다. 통신 구조에서 어디 있는지 군의 무기에서도 이거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동통신에도 전파를 어디 있는지 푼다. 또는 여기다 카메라 렌즈나 이런 데서 여기다가 돋보기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해서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왔든지 빛을 증폭하는 기술. 어떤 CCD나 시험에서 마이크로 렌즈에서도 쓸 수 있고요. 현미경, 망원경, 카메라 구조에 다 쓸 수 있어요. 여기다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받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밤에도 야간 투시경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 투시경을 만들 때 밤에도 캄캄한 어둠이라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불빛이라도 있답니다. 그러면 굳이 그 적외선 전파만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전파를 싸가지고 상대방을 전파 싸서 그것을 상대방의 체형을 분석하거나 화면을 분석하는 것 플러스 적외선을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해 주거나 두 가지를 종합해서 지가 스스로 표현해 주는 이런 거 만드시면 더 낫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쏘고 그래서 파형이 틀리게 여러 개의 파형을 갖다가 적외선 전파를 쏘면 사물을 뚜렷이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스텔스 전투기 할 때도 이렇게 레이저 레이더에서 여러 가지 파형의 전파를 갖다가 묶어 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여러 가지 쏴라. 그러면 하나는 걸린다라는 거죠. 수상한 지점에서 위성 같은 데 봐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얘가 움직이는 것이 이쪽으로 동서남북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움직이는 게 몇십 프로
확률을 따라서 공격하는 방법을 전투 모드도 10가지로 만들어 갖고 자동 공격 플러스 수동 모드를 같이 결합하는 기술 구조를 조종사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동 모드만 맡겨놓지 않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뭐 지상 무기도 가능하고 전투기도 드론에서도 가능한데 안드릴이라든지 이런 데 쓰시더라고. 미국 공산을 못 때려 쓰신 건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머스크도 드론 만드시는데 머스크도 이 드론 만들 때도 이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자동 항법 장치를 만들거나 이렇게 물류 추적하듯이 사람과 이렇게 차량 기타 모든 것을 추적해서 이것을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무기 탐지에 있어서 금속 반응을 보이는 이런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쏴서 금속을 탐지하는 구조와 적외선 전파를 쏴서 금속을 탐지하는 이런 것을 같이 쓴다. 지상에서도 보병이 갖고 다니거나 하늘에 드론이라든지 비행체에 쏴가지고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사람을 탐지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파하고 적외선을 같이 쏜다는 거죠. 헬리콥터 같은 데 쓸 수 있어요. 이게 배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적외선 전파를 받을 때 제가 해당되는 적외선을 수신하기 위해서 여기다 전파를 걸어준다 그랬죠. 적외선이 됐든 가시광선이 됐든 그래서 이거를 수신할 수 있다. 또는 뭐 일반 이게 어떤 안테나 구조, 모든 무선 송수신 구조 또는 A사 레이더 같은 데서도 해당되는 전파를 잡기 위해서 같은 파형의 전파를 또는 유사한 전파를 여기다 흔들어주면 이쪽으로 지부 온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소나 같은 기술에도 가능합니다. 소나 같은 특정 음을 지붕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전파를 자극해주면 이쪽으로 와요. 맞아요. 테슬라의 테슬라의 전기요도 같지 않습니까? 네. 전파도 전기랍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했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공통점. 이게 빛을 유도하는 전파를 빛을 전파로 바꿀 수 있구나.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유선 안에서도 그렇죠. 보청기에서도 쓸 수 있고요. 보청기에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뭡니까? 보청기에서도 쓸 수 있고 이 방식은 땅을 탐지할 때도 전파 방식보다 적외선 방식을 또 열 탐지로 해서 빛을 파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그거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속 탐지 이게 군에서도 금속 탐지, 사람 탐지 이런 것들을 무기 탐지죠.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안드릴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외선 야간 투시경이라도 적외선만 하는 게 아니라 전파를 자기 인위적으로 쏴서 하는 것을 두 가지 방식을 같이 겸한다는 거죠. 그것도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전파를 쏘면 제 기술이다. 이동통신이든 위성통신이든 이런 것도 적외선 야간 투시경이도 이렇게 좌표 정확한 곳에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동편에 있는데 서쪽에 쏘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정확한 곳 쏠수록 전파가 되돌아올 확률이 되게 높고 적을 잘 파악할 수 있답니다. 야간 투시경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망원경이나 이런 화면 표시 장치에서 망원경이다, 그다음에 망원 카메라다, 이런 구조 또는 CCTV에다 제가 망원경을 단다 그랬죠. 그다음에 기존의 모든 스마트폰에도 망원경을 장착해서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탈부착으로 되고 자체 장착. 그래서 망원경을 둬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사물을 찍는다. 이건 자체 장착 아니면 이렇게 탈부착.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모든 카메라 구조에는 다 들 수 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화면에 멀리 있는 것을 잡아서 화면 표시를 디스플레이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이는 화면에 망원경 플러스 현미경을 결합을 해가지고 멀리 보이는 것을 화면에 표시해주고 현미경이 그것을 분석을 하면서 화면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죠.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A라는 사람은 이거다, B라는 사람은 이거다, 이렇게 C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 헷갈렸을 때 데이터 학습으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거는 이 확률이 몇 프로, 이 확률 몇 프로에서 화면에 표시해 준다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기술로 인해서 화질을 개선해서 이렇게 나쁜 옛날 구리나 화면을 저화질을 만드는 거 속도를 빨리 해주면 이것이 되죠. 그 방식의 디스플레이 장치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빛의 정도를 원래 10이지만 50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색깔의 정도를 9이지만 빨간색인데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줘. 이렇게 해서 하거나 그래서 이 명암의 정도를 계산해서 입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또 저기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나 이렇게 화면 이런 것들도 화면 표시일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화면을 표시하고 픽셀의 위치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위치 전송하거나 픽셀을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로 해서 최대한 픽셀을 집적하고요. TV 화소에도 되고 레이더 소자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반도체 어떤 카패시터 얘기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최대한 집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반도체에 뭡니까 트랜지스터도 대중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같은 면적 대비해 최대한 촘촘히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레이더 소자도 각각 틀린 전기를 강중량 10단계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이렇게 각각 만들어 팀별로 쏩니다.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쏩니다. 수신할 때도 이렇게 여기 걸어주면 전파 수신할 때도 좋다. 레이저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유선 안에서도 광을 속도를 빠르게 광섬유의 광신호를 빠르게 해서 이렇게 어떤 전기를 걸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을 빨리 속도를 하는 방식으로도 쓰거나 전기 송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전기 송전해서 전기를 살짝 테슬라 전기도처럼 전기를 탁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통신도 빨라져요. 통신선도 동축효율에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안에 전기잖아요. 통신선 전기를 약하게 주면 통신이고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전기선은 두텁게 또는 이제 그 어떤 통신선은 얇게라는 기술을 따라서 뭐 현재 있는 한 가닥을 전 세계 규격화돼 있어요.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이렇게 만들면 집에서 저는 두 예선 주세요. 네 예선 주세요. 그래갖고 동영상 100개를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각각 통신 회사를 분산해서 보낸다는 거죠. 속도가 빨라집니다. 집에 있는 유선 인터넷 유선 전화도 이렇게 구리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여러 회선으로 만들어서 신청하거나 케이블 TV 신청할 동축 케이블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데도 신호선은 여러 개로 분할해서 2회선 주세요, 4회선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하거나 각각 다른 용도, 하나는 방송, 하나는 인터넷, 하나는 게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술은 저기 있습니다. 무선 전파, 스마트폰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통신선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쓰거나 또는 하나는 KT가 쓰고 하나는 이동통신을 SKT 쓰고 하나는 또 유선 인터넷 회사에 쓰는 무선 인터넷 이동통신을 제공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데스크탑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파형에 대해 여러 개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해서 데스크탑에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드론 같은 데는 위성통신에서도 가능하고 전파를 이렇게 딱 걸어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이렇게 이런 데다가 또 뭐 이렇게 노트북 이런 데다가 태블릿 PC로 TV 이런 데다가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방송국을 송출을 이렇게 동영상을 다른 사람 거 받아서 송출해야 되죠.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을 파는 사업 아이디어입니다. 하루에 동영상 40개 내거나 음악 스트리밍 해주고 해서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그 번호를 팔아요. 가상 번호를 줄 수도 있고 고유 번호를 줍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라디오 전파를 근거리, 중거리, 뭐 장거리 있잖아요. 최장거리도 있고 같이 라디오 전파를 해서 송수신 구조로 갖거나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만 개 이래갖고 이동통신 만들 수 있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 제공도 가능해요. 그래서 군에서도 쓸 수 있고요. 워키토키에서도 그런데 거리가 멀잖아요. 라디오파는 이 기술을 각각 종류별로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그다음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전 세계 인터넷을 뭐 이렇게 기반을 하나로 묶어서 전 세계 전화를 다 하나로 묶는다.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유선 전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위성통신도 그렇고 여기서 전화 걸면 그 전화 가상 번호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은 다 전 세계 다 통화되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앱 방식으로 통화하거나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통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름을 거론하고 유선 전화하고 연결하거나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스크탑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쇼핑몰 만들거나 슈퍼마켓 만들거나 택배 서비스 할 수 있고 기타 뭐 화환 서비스, 세탁 서비스 온갖 그 사업 구조를 전개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제 기술이에요. 현재 있는 케이블 TV를 컴퓨터와 결합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기반이 된 TV를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삼성이 이걸 해버리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방식으로 현재 케이블 TV가 통신이 300개 나온다 그러면 300개 채널을 유튜브 방식으로 쭈루루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현재 뭐 하는지 딱 본다면 답답하죠. 몇 번이 모르죠. 그래서 일일이 다 틀어보는데 보고 그래서 거기서 지난 동영상 또는 유료 동영상, 무료 동영상 다운로드 받고 그거 보거나 그걸 킬 수도 있고 또는 뭐 인터넷과 연결해 가지고 뭐 다른 걸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당되는 그 어떤 콘텐츠를 자기가 이렇게 가수 라이브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찾아주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찾아주고 네이버에서도 찾아주고 이렇게 넷플릭스 뭐 그다음에 뭐 다른 데서 여러 플랫폼에서 정보를 찾아서 화면에 표시하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자기가 찾아준다는 거죠. 여기서 검색을 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나 대신 자판 키보드 치면 되겠죠. 음성 명령이나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동영상 이렇게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소비자가 이렇게 홈페이지 블로그처럼 해서 올려놓을 수 있고요. 그걸 그 화면을 그 동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도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케이블 TV나 뭐 이렇게 유성 TV, IPTV 그래서 이렇게 TV 안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거기서 광고를 내거나 소비자 쇼핑몰 판매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가입자가 모였을 때 쇼핑몰, 택배 서비스, 슈퍼마켓 뭐 이렇게 퀵 서비스 이런 화환 서비스 이런 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이 사업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케이블 또 유성 TV, IPTV를 앱 방식으로 보면 돈이 되게 엄청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이나 데스크, 노트북, 태블릿 PC에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 이동통신에서 제공하는 거 사셔도 돼요.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카카오톡 같은 데서도 방송 서비스로 해가지고 방송 100개 만들어서 방송 채널을 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 유튜브에서도 자기네들이 하루 40개 틀어주면 시간대로 별로 틀어 그게 방송이죠. 그 채널 100개 만들어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걸 기반으로 통신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뭐 거기 또 기반으로 사람들 모이면 거기다 이렇게 플랫폼 만들어서 쇼핑몰 만들고 광고도 게재하고 수익을 번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방송국에 인수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자기가 앱 방식으로 만들든지 해서 뭐 스마트폰에 앱을 탑재하면 그냥 케이블 TV, 유성 TV, IP 나는데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도 되고 카카오가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또는 삼성이나 애플 이런 데서 만든다. 또는 뭐 아마존에서도 만들서 알리바바에서도 만들 수 있고 자기네가 방송국을 앱 방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